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강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강암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증상이라든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충치, 치아 발치라든가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또 어린이 치아 관리 등 치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구강 질환도 어떤 계절성 질환이 좀 있습니까? 이제 환절기고 봄인데. 이제 환절기에는 주로 비염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코가 막히다 보면은 입으로 숨을 많이 쉬시니까 그렇죠. 뭐 입냄새가 많이 난다라든지 또 입이 건조하다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인해서 많이 오시기도 하지만 뭐 특별히 봄철이라고 해서 충치 발생률이 높아지거나 잇몸 질환 발생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구강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암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뭐 말 그대로 구강 안에 암이 생기는 건데요. 이 암이 생길 수 있는 부위가 뭐 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볼 점막일 수도 있고, 잇몸일 수도 있고, 또는 잇몸 뼈일 수도 있고, 네. 또 턱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입천장, 뭐 입술 이런 곳에 이제 발생하는 그러니까 구강 주변에 발생하는 것들의 암을 총칭해서 구강암이라고 하죠. 아, 혀에도 생길 수 있고, 네네. 볼 점막이면 이제 볼 네. 안쪽에 네. 또 잇몸, 네. 턱뼈 네. 이런 데도 암이 발생한다고요? 네네. 그럼 그 입 안에 이제 종양이 생기는 질환을 이제 구강암이라고 그렇죠. 본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어느 네. 일반 암하고 비중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좀 발생? 글쎄요,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 위암, 뭐 대장암, 폐암의 그런 비중으로 보자면 구강암이 적은 수치를 나타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구강암을 이제 쉽게 간과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위암이나 대장암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뭐 검진도 하고 뭐 내시경을 통해서 검진도 그렇죠.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구강암에 대해서는 조금 무지하신 경우들이 많아서 치과에 가서도 그냥 검진만으로는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방사선 사진도 잘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그 치과 원장님이나 또는 대학 교수님들이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꼭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하죠. 네. 그럼 이 구강암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암 물질 중에 하나인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 흡연 같은 경우에는 그 비흡연자에 비해서 구강암에 걸릴 위험성이 2배 이상 일단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구강암 환자의 72%가 흡연자였고 이 중에 약 60%가 또 하루에 한 갑 이상이 흡연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또 저희 나라는 잘 없는데 외국에는 네. 우리나라는 그런데 네 죄송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잘 없는데 외국에는 씹는 담배가 좀 많아요. 씹는 담배가요? 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저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래서 이 잎을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서 네, 먹는 그런 담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입술에 또 구강암이 잘 발생한다라고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음주 자체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음주만 했을 경우에는 구강암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시행했을 때는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약 30배 이상 높아진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네. 상담 전화 네.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그 아래 어금니 브릿지가 그거 한 지가 한 20년 됐는데요. 네. 그
보통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브릿지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일단 구강 내 보철물의 수명은 보통은 10년에서 15년을 얘기는 하고요. 하지만 뭐 구강 위생이 좋거나 그다음에 보철물이 만들어질 때 상태가 좋았거나 또는 씹는 습관이 뭐 무난하거나 이러시면 20년 이상, 30년 이상도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수명이라는 것은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1, 2년 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3, 40년 잘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상하시죠? 평소에 이제 양치를 잘 하는데요. 네. 잘 하려고 하는데 양치가 좀 소홀해지고 그러니까 좀 그 브릿지 쪽에 아래 어금니 좀 양치 좀 뜸해지거나 그러면 약간 쎄하면서 시큰거려요. 막 아프지는 통증은 아닌데 네. 근데 또 양치를 하고 네. 양치를 막 잇몸까지 또 깔끔히 막 구석구석 하면 또 그런 증상이 없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양치가 잘 안 돼서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인 것 같고요. 일단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잇몸 치료까지 받아서 잇몸 아래쪽에 있는 치석을 긁어내시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라고 하면 중간에 치아가 없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양치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칫솔만으로는. 그래서 치실, 치간 칫솔, 그리고 슈퍼플러스 같은 그런 다양한 위생 용품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그 잇몸의 위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니까 가까운 치과에서 그런 구강 위생 용품 사용법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몇 년 전에부터 이제 이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치과 가서 그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요. 네, 선생님이 이게 썩어 있을 수도 있고, 네. 이 뭐 촬영상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관리 잘 하라 하지 뭐 이걸 벗겨내서 치료해야 한다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때 증상으로 계속 지금까지 왔거든요. 양치 안 하면 좀 긁고 양치하면 또 아무 이상 없고. 네네. 보철하신 지가 벌써 20년 되셨다고요? 네, 20년 넘었는데 치과 선생님이 이가 잘 안 썩는 이다고 하시고 관리 잘하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이런 증상일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 치아가 보철물 안에서 사실 썩는 거는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어도 알 수는 없지만 많이 썩은 경우에는 저희가 탐침이라고 해서 뾰족한 기구를 가지고 찔러보면 썩어 있는 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통해서는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지 또는 치아 주변에 잇몸뼈가 녹고 있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냥 시진, 눈을 통해서는 양치 자체가 잘 되고 있는지를 검사해서 평가해 드릴 수가 있죠. 20년이면 상당히 관리를 잘 하신 셈인데 일단 치과에 가셔서 내원하셔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네. 치료를 받는 것이 그 좋을 것 이게 같습니다. 또 지금 악화되고 있는 거 모르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위험 징조 이제 이게 벗겨내서 뭐 이제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썩어 들어갈 네. 그런 뭐 징조 그런 게 있나요? 딱 눈에 보이는 이런 제 증상 말고. 가만히 있을 때도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씹을 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지금 증상 자체가 괜찮았다가 아팠다가 이게 반복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통증이 아니고 약간 쎄하면서 약간 시큰거리다가 양치하면 이제 또 괜찮고. 그렇죠. 그러니까 양치하고 괜찮아진다는 것 자체가 보통은 잇몸 쪽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 치과에서 지금 잇몸 양치가 잘 되고 있는지를 검사 받으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관리 잘하면 한 30년 막 그렇게도 쓸 수 있나 그럼요. 보다. 예, 저희가 건물 짓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건물을 잘 짓고 비바람 안 치는 곳에 지진 없는 곳에 건물을 잘 지으면 오래 쓸 수 있지만 지진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에 만약에 집을 잘못 지었다고 하면 1, 2년 안에도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그 치아에 감자 그런 게 좋나요? 감자 김 그런 게 좋다고 그러던데 그런 게 의학적으로 있나요? 뭐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게 좋다고는. 그러니까 어쨌든 치아가 좋아지려면 치아 자체의 어떤 성분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잇몸이 좋아져야 되는데 잇몸뼈나 잇몸을 위해서는 영양소가 골고루 필요하죠. 그래서 비타민부터 무기질까지. 그래서 특별히 감자, 김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나이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럼 나이 있으면 이제 막
그 세게 딱딱한 거 그런 거는 잇몸 건강에는 안 좋겠네요. 네, 딱딱한 거를 많이 드시면 일단 치아가 파절되거나 깨질 수가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잇몸에 계속적으로 안 좋은 힘이 작용하면 잇몸뼈가 녹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용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구강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구강암 외에도 이렇게 치아 이상 증상들, 임플란트, 틀니, 우리 어르신들, 특히 이제 틀니, 어떻게 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상 증상들도 좋고요. 또 치아 발치도 좋고요. 스케일링도 좋고요. 우리 특히 어린이들 치아 관리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흡연이 가장 네. 이제 구강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셨고요. 음주도 그렇고요. 또 그러니까 흡연, 음주 같이 했을 경우에는 흡연이나 음주 안 하는 사람보다서 발생률이 30% 이상 높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흡연 음주는 구강암뿐만이 아니라 여러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좀 줄여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금연을 해주시는 게 더 예방에 있어서 좋겠죠. 그 이외에도 영양소가 불균형일 때, 부족할 때, 특히 비타민 또는 철, 아연, 구리 등의 인자들이 부족하면 구강암 발병과도 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구강암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또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네, 이름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이름인데 네. 영어로는 HPV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여성들의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구강암에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자외선을 많이 쬐면 네. 입술 같은 곳은 이제 바깥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입술에 암이 생길 수가 있다. 또는 방사선을 많이 쬐을 경우에도 이 세포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입술에나 뭐 구강암이 생길 수 있다라고 표현은 하는데 방사선 같은 경우에 가끔 환자분들께서 치과에서 방사선 그 촬영하는 것을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치과 방사선은 굉장히 저선량, 그러니까 적은 양의 방사선이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연에서 노출되는 방사선과 거의 비슷한 수준 또는 더 적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진 찍는 거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요즘 저희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네네. 여름철에 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는 괜찮나요? 그럼 좋은 거죠. 구강 어떻게 질환에서도? 보면요. 네. 그럼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초기 증상. 일단 가장 많은 증상들이 이제 우리가 입안이 헌다라고 표현하는 네. 궤양이 나타나는데 보통 피곤해서 생기는 궤양은 뭐 짧으면 일주일, 길게는 2주에서 3주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암에 의해서 생기는 궤양 같은 경우에는 한 4주 이상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궤양이 생겼을 경우에 예전과 다르게 약을 먹어도 오랫동안 낫지 않고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꼭 검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 외에도 백반증이라고 하는 백색 병소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도 무조건 그 백색 병소가 있다라고 해서도 암은 아니고요. 이것도 전문가의 그런 소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백반증은 좋고. 어떤 증상인가요? 잇몸 쪽에 하얀 줄이 그물망처럼 막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잇몸이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빨간색이잖아요. 네. 이 점막이나 잇몸 쪽이. 그런데 하얗게 그물 모양으로 좀 나타난다거나 또는 이렇게 줄이 생겨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 근데 거기에 헐어 있다거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전문가의 소견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럼 그게 암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때는 한번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피곤하고 힘든 일 하면은 네. 뭐 입술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네. 입술이 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특히 이제 입병 그것도 입병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네네. 그런 증상이 좀 자주 일어나는 분들은 검사를 좀 해봐야 될까요? 자주 일어나지만 그 발생 기간이 짧다면 크게 암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예. 본인의 면역에 문제가 좀 있는 거 또는 점막이 약한 거기 때문에 좀 의사와 상의를 통해서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또 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얘기 나누시면 좋죠.
뭐 잇몸이라든가 턱뼈라든가 입술에 그러면 어느 부위에 암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네. 증상들이 좀 다 다를 거 아닐까요?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궤양이나 백색병소는 뭐 점막이라든지 잇몸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입안에 혹이 혀 같은 경우에는 혀가 갑자기 커지거나 뭔가 단단하게 만져질 수가 있거든요. 또 혀에도 궤양이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턱뼈에 이 악성 종양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치아는 녹이지 않으면서 뼈만 확 녹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잇몸이 내려앉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안에서 잇몸 자체는 보기에는 괜찮은데 뼈가 확 녹아버리죠. 그러면 갑자기 이가 흔들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괜찮은데 갑자기 이가 흔들리는 느낌이 생기거나 또는 이를 뽑았는데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거나 그렇다면 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무조건 암은 아니지만 네. 그런 경우가 있다면 꼭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고, 저희 치과에 내원하셨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이 한 달 전에 다른 치과에서 발치를 하고 오셨어요. 안 낫는다고. 네. 그래서 제가 CT 촬영을 했는데 암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켜드렸고 수술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꼭 발치 후에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면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꼭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치과에 내원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목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어요. 목 어느 부위예요? 이 턱 밑으로 목 있잖아요. 이 목으로도,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임파선이 붙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쪽도 그렇고 목에도 임파선들이 있어요. 제가 림프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림프절이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 암에 의해서 전이가 되는 경우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에 혹이 만져지는데 갑자기 생겼다거나 그러면 꼭 치과나 또 대학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질환 알아보고 있습니다. 구강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치과질환 관련해서 모든 궁금증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추리를 아래 위에다 했는데요. 네. 내가 좀 몸이 불편해서 빼가지고선 닦아서 보가 이렇게 청소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틀니 네. 말씀이시죠? 예? 틀니? 예. 네. 가글로만 입가심을 하면 안 됩니까? 틀니를 낀 채로 입가심만 하고 틀니 계속 끼는 게 문제가 안 되냐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네네. 그 틀니를 계속 낀 상태로 가글만 하는 것은 틀니의 그 바깥 표면만 양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에로 안 들어가서? 네네. 잇몸과 닿는 틀니 부분에 균이 많이 서식할 수 있거든요. 곰팡이 균이 많이 서식할 수도 있고. 떼가지고도 물에도 씻고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내가 세척을 할 때
손이 불편해서 아, 네. 그걸 잡고선 그걸 골고루 해줄 수가 없어요. 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그 부드러운 칫솔 가지고 닦아주시면 좋긴 한데요. 너무 빡빡 닦으시는 것도 원래 틀니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많이 그 칫솔질을 꼼꼼히 하기가 불편하시다고 하면 권해드리고 그런데요. 네, 앞니빨, 우회 이빨이 5대인가 그건 살아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건원과 아랫니빨 2대 그거 이렇게 살려놓고 거기다 걸게 했던구먼. 네. 근데 그거를 치과에서 그걸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주기를 세제로다가 칫솔질을 해서 말끔하게 닦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네네. 바닥에 놓고 뭐 발로 밟고 닦기도 그렇고. 네. 그 참 아주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손에 들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바닥에 놓고 닦지는 마시고요. 손에 들고 닦으셔야 되는데, 그 뭐 밑에, 칫솔을 바닥에 놓고 뭐 칫솔을 밟고선 세제를 발라가지고 그 틀니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줘야 되는데. 그 틀니를 발로 밟으시면 안 되고요. 바닥에, 틀니를 그렇죠. 그래서 칫솔을 밟고선 칫솔을 밟아서 하신다고요? 예.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칫솔은 뭐 밟아서 풀어지질 않잖아요. 아니 왜 손으로 하시면 되지? 손이 불편하셔서 손이 발로 칫솔을 고정을 하시고. 쉽게 말하면 A팔입니다. A팔이.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아버님, 네. 찬물에 틀니를 넣으시고요. 한 손으로만 그냥 그 칫솔 안 쓰시고 세제로만 이렇게 닦아주셔도 돼요. 손으로만. 물에 담근 상태로. 구석구석 안 닦이지. 그래서. 네네. 그래서 권장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약국에. 뗐을 때 수돗물 틀어놓고 세척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거 떼서 저녁에 취침할 때 담가놓지 않으니까 잇몸을 눌러가지고 잇몸이 아주 아픈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때는 꼭 틀니를 빼고 주무셔야 돼요. 세척을 해놓고. 그래서 네, 꼼꼼하게 그게 그렇게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끼고 자는 때가 많아요. 네. 그 또 낀 상태에서 치약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양치를 하면은 네. 그 살아있는 이빨을 위해서는 양치를 해줘도 되는데 그 의치한 거는 그 안 좋잖아요. 네, 맞아요. 뭐 틈새가 생기나요? 칫솔에 의해서 틀니에 마모가 미세한 돼가지고. 틈이 생길 수 있어요. 기스가 난다고 표현을 하는데, 기스가 나면 아주 미세한 틈으로 세균이 많이 서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틀니는 가급적이면 칫솔은 쓰지 않고 마모제가 들어있는 치약도 쓰지 않고 세제 같은 걸로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닦아지지 않는 게 걱정이시면 약국이나 치과에 틀니 전용 그 세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덴트? 네네네 그런 것들을 물에 담그고 그거는 내가 하나씩 가끔 이렇게 물에 담가놨을 때 집어넣고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와가지고 네네 그게 좀 저거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데 그거 뭐 노상 쓸 필요 없고 돈 주고 사다가 네 그리고 문제는 그 새로 한 앞니가 아래 앞니가 5대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 고정을 못 시키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틀니를 꼈다 뺐다 하다 보면 더 치아는 흔들리게 마련이거든요. 아니 뭐 딱딱한 걸 모르고 먹었을 때 그런 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네. 네. 틀니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거 듣고 어떻게 집에서 잘 좀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우리 선생님 말씀 다시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또 틀니에 관련해서 다 방송해 드릴 거니까요. 또 네, 꾸준한 다음 시간. 틀니 그 흔들리는 걸 고정을 시켜주는 약 같은 게 없나요? 틀니가 조금 헐거운 것을 고정해준 약도 있습니다. 약국 가시면 있어요. 아니 그 앞니빨 5대를 그 아랫니를 그 만들어서 이렇게 주워가지고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게
뭐 단단한 거를 몇 번 먹어서 그런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잇몸 상태가 안 좋으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치과에 가셔서 꼭 검진 받으셔야 돼요. 네. 한번 내원하셔서 검진 받고는 틀니 관리 요령도 좀 듣고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벌써 수고하십시오. 상담하다 보니 방송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플라워 뱅크의 최현선 대표 모시고 화훼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